자, 그 다음 이제 논술인데요.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비문학을 좀 할 줄 알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분석 능력, 독해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탐에 대한 정보 지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지문 문제가 어디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에서 내는데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뭐 사탐 때 배웠던 뭐 사회문화나 생활윤리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지문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탐과 관련된 지문 활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사탐에 대한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좀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문학과 좀 사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 유리해요. 자, 그러면 논술은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한 6등급까지만 나오면 해볼 만합니다. 모든 학교들이.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1등급이랑 6등급 사이가 생각보다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고요. 논술만 잘 한다라면 그 내신 등급을 다 커버칠 수 있을 정도의 점수 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6등급까지만 나와도 충분히 논술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왜 대학교가 논술을 볼 때 내신을 안 볼까요? 6등급 아이들도 막 지원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내신이 안 좋은데도 논술을 볼 수 있게끔 해줬을까요? 여기에 답은 바로 특목고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목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내신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 특목고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내신에 대한 비중을 낮춘 이유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목고 아이들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연 논술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과 학생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과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솔직히 준비가 안 된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시를 할 게 없다 보니까 논술이나 해야겠다라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인문계는 모르겠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수학 점수가 학교 수학 내신이 2등급은 나와야 돼요. 최소.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수학에 대한 내신이 2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최소 2등급은 나와야지 논술이라는 것도 대학교 레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해볼만 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막 수학이 막 3, 4등급입니다. 그런데 수리논술을 잘 볼 수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감히 하나 말할게요.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6월달이 되잖아요. 이제 더운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수시에 대한 이제 뭔가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아이들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도 안 했고, 그리고 교과 내신도 안 되고 이러니까 수시를 넣을 게 없어요. 그때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논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논술이 그 시점이 되면 너 논술 한번 해봐라 라고 되게 많이 추천을 합니다.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제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수학 공부를 하는 아이가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이런 내신에 대한 부분이나 모의고사가 막 3, 4등급 나오는 아이가 수리논술을 그렇게 바짝 당겨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서 대학을 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정시 공부나 하라 그래요. 내신 공부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수학이나 모의고사가 최소 2등급은 나와야지 논술 자연계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논술 전형에는요,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술에서 실질 경쟁률이 뭐냐면, 보통 논술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깜짝깜짝 놀라세요. 막 30대 1, 50대 1. 그래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중앙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한번 치르면 건물 하나를 올릴 수 있는 돈을 벌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근데 대학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이라는 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논술이요, 보통 요렇게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합격 라인을 형성하거나 했을 때 데이터가 요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요게 뭐 모래시계도 나타나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보다는 팽이처럼도 나타나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이아몬드로 많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 지금 제가 밑금치인 데 있죠. 여기 밑금치인 데가 만약에 합격 라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합격생들이야. 합격. 좋겠네요. 그러면
요 위에 뭐예요? 요 위에 요거 뭐냐면요, 추합으로 빠진 애들입니다. 다른 학교 더 좋은 학교로 빠지는 아이들. 연세대학교는 여기가 거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추합 라인 빠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가 합격이라면, 자, 요 정도, 여기부터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실질 경쟁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대 1 정도가 되잖아요. 30대 1 정도가 되면 실질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 한 8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렇게 30대 1이 다 경쟁률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부터 요 가운데가 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논술을 보면 최저라는 걸 맞춰야 되는데 그 최저를 못 맞춰오는 아이들입니다. 최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준비 자체가 안 된 아이들이나 아까 제가 말한 수학 3, 4등급 아이들이 자연계 논술을 도전하는 경우겠죠. 네, 준비가 안 된 학생들. 그래서 6월 모평을 끝났는데 6월 모평을 봤는데 와, 내가 정시 갖고 대학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수시 준비도 안 해놨어. 그때 깨달음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논술학원을 찾아보고 논술을 준비하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아이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뭐냐면 허수 경쟁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겠죠. 만약 논술을 한다면 이 준비 안 된 학생이 안 되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최저 라인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논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하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2학년에서 3학년이 올라가는 지금 1월 달 정도는 저는 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문논술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 경험상 6월 모평 끝난 다음에 바짝 당겨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신 6월 논술을, 그러니까 6월 모평이 끝나고 우리 아이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논술에 대한 감각과 능력, 그리고 답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도 먹히더라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준비 라인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6월 모평 끝났을 때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논술이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도 되나요?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연계 아이들을 조금씩 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고등학교 2학년 때 단풍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인문논술을 시작한다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할 거면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요 준비 안 된 학생 라인에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논술은요 어떻게 대학교를 넣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논술은 그냥 막 던져서 넣는 게 아닙니다. 논술을 넣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논술 유형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유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는 문장 중심으로 가는 학교가 있고요. 영어 지문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표, 일명 표풀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표풀이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교인지 아니면 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표풀이를 해서 그거에 대한 사회현상을 조금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유형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수학에다가 과학을 포함시켜서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 우리 아이가 만약 과학이 좀 약하다면 수학만 보는 학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수학만 보는 학교보다는 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가
네,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왜? 수학만 하나만 해도 되는 학교가 있고 두 개를 해야 된다면 확실히 두 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아이들의 수준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를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어떻게 과학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면서 대학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한테 유형에 맞는 대학교를 쫙 리스트를 짰다라면 그 다음부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최저입니다. 이거 진짜 냉정해야 됩니다. 최저는요 정말 냉정하게 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최저 라인을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세계합. 보통 3개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뭐 세계합 6 했을 때 첫 번째 라인으로 둘둘둘 한 장. 이렇게 둘둘둘에 일단 저희는 한 장을 넣을 거예요. 저희가 논술을 총 4장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렇게 둘둘둘에 일단 한 장을 넣겠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개 합. 왜? 둘둘둘 못 맞춰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최저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 최저가 받쳐질 수 있는 학교들. 그래서 두 번째는 둘둘짜리나 아니면 2, 3 아니면 3, 3 이렇게 2개 합 6 아니면 2개 합 5, 2개 합 4 이 중에 2장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아이가 수능을 완전히 망쳐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적용이 안 되는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 뭐 단대나 인하대처럼 이런 학교에다가 마지막 한 장, 이렇게 3장의 카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다면 두 번째는 최저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논술 4장에서 심지어는 6논술이라고 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6논술을 할 때도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논술 대학 라인을 짜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논술학원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논술학원보다 직접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논술학원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 안 하고 하는 학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가면서 지원 전략을 짜고 지금부터 준비 라인을 어떻게 할 건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논술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